카페에다가 여기다 올려놨죠. 8강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강의하는 자료도 다 올려놨어요. 이 블로그 아까 그 설명한 거, 그 다음에 블로그 만들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이. 그것도 빛난으로 올려놨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끝날 만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할 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든지 뭐 시간이 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이게 서로 분담을 해가면서 하면은 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SNPROA 여기 들어가면은 저는 카페 들어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아서 보면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책은 이제 보면서 쓰라고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여기에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노출 관리 이 개념을 좀 알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뭘 지금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판매를 하는가 그런 도움이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 노출 관리에서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노출 관리에서 자, 여기에서 쇼핑 노출 제한 해가지고 이런데 리빙 윈도우, 그다음 키즈 윈도우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이버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뷰티 윈도우, 플레이 윈도우, 아트 윈도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트 쪽에 있다면 이거를 체크를 해갖고 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쇼핑몰 선택 중에서 난상 이렇게 해서 쇼핑 이 하나의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해놔서 1대1로 하게 되는데 내가 매장이 있고 따로 하나 이거 만들어 했다면 여기에서 또 연결해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비슷하고 매장이 있으면 그 매장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자기 뭐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자. 쇼핑 윈도우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채널과 별도로 심사가 진행되며 쇼핑 윈도우 정책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채널을 개설할 수가 있다. 따로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채널을 해가지고 쇼핑 윈도우에서 그거 안에다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이렇게 제출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기획전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기획전 지금 진행 중인 앞으로 할 거냐, 카테고리도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획전 같은 걸 언제 하고 있다 이제 허가를 맡아야겠죠. 그러다 아니면 기획전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3개월 안에 있는 걸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 기획전을 딱 찾아봐 갖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기획하고 있는 예를 들어 할인 판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출 서비스 이제 이것을 많이 써야 되겠죠. 자, 노출 서비스에는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네이버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원뿔딜,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그다음 웹사이트 검색 등록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를 쓰다가 네이버 사이트를 해가지고 사이트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거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네이버 쇼핑은 뭐예요? 우리가 스마트에서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이버 쇼핑에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요것만 지금 해놨죠. 연동적으로 네이버 쇼핑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7월 2일 날 해놨네요. 요거 안 하면 네이버 쇼핑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했어요. 우리가 다 해요. 그다음 네이버 톡톡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톡톡 봐요. 우리가 뭐 은행 같은 데나 뭐 이렇게 보면 관광에서 뭐 여행사나 뭐 이런 데 톡톡 있죠. 카카오톡 톡톡 어떻게 여기서 설정을 해가지고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안고 카톡 형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이버 톡톡, 네, 네이버 톡톡 자세히. 얘가 나오는데, 나오네. 자, 이렇게 톡톡 관리를 하는데, 자, 이게 톡톡 해갖고 효과가 어떻게 받는가, 이게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돼요. 자, 한 1분 30초 되니까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정길입니다. 저희 아스랑스는 모두 여성들의 로맨틱 판타지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20대에서 30대 여성 의류 쇼핑몰입니다. 원피스, 블라우스, 가디건, 스커트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톡톡 서비스는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먼저 저희가 경험을 했던 서비스고요. 장단점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큰 고민 없이 바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톡톡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상품 추천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의 게시판이나 전화 문의에서 할 수 없었던 추천의 기능을 채팅창을 통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분들이나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타겟팅 마케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고객님들의 나이별, 유형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톡톡을 가감하게 적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한 매출에 상승도 있었고 전화 문의나 게시판 문의가 줄었기 때문에 많은 판매자분들이 네이버 톡톡을 활용해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뭐 정원 해놓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메이플랜드 펜션의 김민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메이플랜드는 가평의 작은 수목원입니다. 30년 동안 제가 직접 갖고 키운 나무들이 아주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토토를 사용하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약 전부터 입주도까지 토토로 문의를 받기도 하는데요.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응대할 수 있으니까 소통이 훨씬 원활합니다. 전화에서 신경 써야 했던 부분들이 채팅과 이모티콘, 스티커 등으로 표현이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고요. 고객분들도 더 친절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톡톡을 통한 예약 문의가 예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톡톡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약률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런 톡톡 생긴 게 저희로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톡톡을 봤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까 그 설정을 하면 돼요.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하면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노출이 이렇게 된, 이런 식으로, 노출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곳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 웹사이트 등록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와 스마트 스토어에 스마트 장터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홈페이지 있으면 쭉 연결해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 설정하면은 이제 설정을 하고 뭐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풀필먼트. 이 풀필먼트가 뭐냐면 보관, 포장, 뭐 운송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돼요. 계약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보니까 택배사 막 이런 것들을 물류사 이런 걸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약하면은 여기서 다 그런 걸 처리를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물건 팔리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우리가 알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계약을 서비스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 다 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마트 러닝은 뭐 직원들 많이 써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다음 스마트 플레이스, 오프라인 매칭 이게 자기가 오프라인으로 사업자를 하고 있다면 플레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그 상품 같은 거 우리 장미경 씨 같은 거 이거 이용하면 돼요. 매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네이버 TV를 연결해 가지고 동영상 업로드 여기 해놓으면은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그 동영상이 네이버로 자동으로 유튜브처럼 돼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두 이게 이제 홈페이지예요. 내 생각에는 다음에는 이제 이런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홈페이지인데 그거 내가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 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이 모든 홈페이지를 만들어 쓰면 돼요. 이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 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드키 이것도 네이버 것을 써야 돼요. 자기 주소를 쓰려면 11만 원 1년에 줘가지고 자기 도메인 네임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 폴리오를 쓰고 뭐 이런 그런 폴리오는 창작자로 등록된 이제 아트 상품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그림 그리고 하는 사람들 이선호 씨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이것 좀 하고요. 자, 이런 해서 저기가 되는데 지금 이선호 씨 잠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노출 관계에서 지금 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선호 씨는 저기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마케팅하는데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노출 관리를 했고 조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통계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은 저기가 물건이 팔려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올려놓은 상품 중에서 어느 것이 많이 팔려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통계 관리예요. 네, 잠깐만 이것 좀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상품 관리했고 이선호 씨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상품 등록, 조회 및 수정 뭐 이런 게 했는데 등록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거고 이렇게 이미 알 거고 그다음에 조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조회하고 여러분들이 했지만
지금 이런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판매 관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리고 그냥 오늘은 뭐냐면 노출 관리.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판매자. 우리가 판매장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다가 아니면 슈퍼마켓에다가 아니면은 뭐 일반 그 뭐죠 편의점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여기에서도 하는 건데 그 노출하는 것이 아까 그 설명한 것들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것들이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늦게 오신 분은 그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 방금 설명했는데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통계는 자 요약 내가 저기에다가 아까 보면은 카페에다가 보냈죠. 거기에 그 그림 그대로 이거 설명을 한 거예요. 전자상거래 요약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하고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지금 카페에서 직접 설명을 할게요. 자, 요약 거기 요약을 눌렀죠. 이게 뭐예요? 통계 관리에서 지금 이제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이 강의 끝나고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막 나오겠죠. 나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하려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이 오면은 좀 같이 물건을 어떤 걸 하나 몇 개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라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여기가 다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아니 협동조합에서 하다가 내 걸로 이렇게 바꾸니까 물건 거래가 없으니까 다 0으로 돼버렸어요. 세팅돼 버렸어요. 뭐 어제의 결제 금액, 어제의 결제 건수, 어제의 상품 수량 왜 이것이 말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판매 성과 일별 결제 금액이 얼마인가? 일반 환불률이 얼마인가? 마케팅 성과가 얼마인가? 책에는 이 지역이 제목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도 만들었으면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죠. 지금 뭐라 나오는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배송 통계도 있잖아요. 배송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에서 판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판매 분석. 자, 결제금액 쭉 분석이 되죠. 결제금액, 모바일 결제금액 얼마고, 정기구독 결제금액 얼마고, 환불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1 결제금액, 1 결제주의 결제수, 그 다음에 요일별 결제금액, 요일별 평균 결제금액, 요일별 환불. 이제 여러분이 만약 홈페이지 만들고 가게를 운영하려면 그걸 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는 여러분이 만들어야지만 이 스마트 스토어 한 것은 이렇게 통계로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상품 성과가 어떻게 됐는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품 카테고리 별 결제 금액, 상품별 결제 금액. 그 다음에 상품 마케팅 채널. 마케팅 어떻게 됐는가? 마케팅 채널별로 어떤 채널에서 제일 많이 나갔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개인이 이런 거 하려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있고 카테고리별도 어떻게 다 돼 있는가, 14일간 얼마 됐는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검색 채널 어떻게 검색해서 들어왔는가, 예? 어떻게 해서 검색 들어왔는가 이런 것도 다 보수. 자, 이것을 갖다가 흔드니까 이거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저기로 돼요. 엑셀로. 이거 보면 엑셀 나오죠. 여기.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빛난으로 나올 거예요. 네, 상품별 인구 통계 어디에서 성별 남자 여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렸는가, 나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제 금액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게 이거 지금 책에 다 해놨으니까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낸 아까 말한 카페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봐요. 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판매 분석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통계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통계고, 그 다음에 상품의 고객 프로파일. 이 상품 고객들이 이제 여러 번 늘어나겠죠. 다 볼 수가 있고, 상품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자, 배송 통계도 볼 수 있고. 아까 설명한 거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분석. 통계에서 마케팅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로 가도록 합시다. 자, 마케팅의 유입수, 날짜별로, 그 다음에 일별로 결제를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유입당 결제율이 얼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검색 채널도 볼 수가 있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마케팅할 때 사용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되게 이제 신선식품 같은 거는 우리 지역 같은 데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여기에서 나기는 나는데 멀어가지고 못 도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부산에서 예를 들어 남원 먹기 같으면은 이제 그런 데 신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같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내가 가만히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선은 여러분들도 참 이게 스마트 스토어도 모르고 다 그러잖아요. 이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아까 말하는 여기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들을 찾아봐 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당분간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돈을 좀 조금 마련을 해가지고 몇 개 정도만 만들면 많이 와서 우리가 한지 쪽에서 양말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옷 같은 걸 하던가 이렇게 해서 그러게 제일로 빠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이 어떤 수요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잘 팔리는 것들을 뭐 찾아보면 이제 우리 지역 남원이나 전주에서 그런 거 갖다가 우선 올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물건을 사서 일단 서로가 신뢰가 쌓이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 팔아주기만 하면은 그쪽에서 다 위탁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 다음에 쇼핑 행동 분석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품별로 이렇게 상세 조회수, 조회당 결제율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와서 조회해보고 이거 결제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게 재밌게 이제 물건이 팔려 나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다가 백화점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조회해놓고 팔아나죠. 매달 팔려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해놓고 이 스마트 스토어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라이브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그러면 라이브 방송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파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건이 잘 나오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 잘 팔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 이제 만약에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에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가 나오면은 그 일주일 동안 또 좀 길면 2주 동안 엄청난 매출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창에 가서 이거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저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서 하는데 방송에 한번 왔다 가니까 2주 동안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스마트폰 히트를 치면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계속해 갖고는 이제 못 오니까 좀 유명해져 갖고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나게처럼 하는 중개 쪽으로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시장 벤치마크. 이 벤치마크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봐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물건 파는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적 결제 금액이 이 사람 높은데 내 것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한 2분 남았으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서는 예측, 판매 예측 성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고객 현황. 내가 지금 파는데 주문 고객이 몇 명이고, 관심 고객이 몇 명이고, 성별이 몇 명이고, 등급 고객이 몇 명이고, 이렇게 했어요.